그림적으로만 표현하는 것은 이제 옛날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저희는 현실에서 존재할 법한, 가능할 법한 디자인을 그려줘야 해요. 거리감이 안 느껴지나 본데요? 실사 그림 피드백이요? 그럼요. 오 마이 갓, 나이스. 잘하시는데요? 지나치게 정리하려는 습관이 강하다. 관성적으로 정리하려 한다. 막연하게 붓터치가 많은 유화 느낌을 내고 싶은 건 아니다. 정리하려는 습관이 강하다. 변화가 사라지고 엄청 밋밋해진다고요? 확실히 텍스처가 많이 들어가긴 하네요. 제가 볼 땐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없거든요. 굳이 이런 느낌을 덜어내려고 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완성도와 관련해서는 확실히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성도를 올리시는 법은 알아요. 근데 이거 건축으로 좀 예를 들어보자면 인테리어를 잘 하시는데 기초공사가 굉장히 부실해요. 기초공사 부실한데 인테리어 이쁘게 해봤자 결국엔 무너지는 집이 될 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요즘에 실사 게임 자체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엔진도 그렇고 그래픽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현실과 거의 맞닿아 있어요. 최근에는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고해상도 텍스처 표현이 가능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가능해지면서 실제 근육 혹은 뼈 혹은 피부 요 모든 것들이 구현이 가능해졌어요. 나날이 퀄리티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림적으로만 표현하는 것은 이제 옛날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저희는 현실에서 존재할 법한, 가능할 법한 디자인을 그려줘야 해요. 이런 근육 묘사도 마찬가지고요. 갑옷도 마찬가지고요. 괴물로 치면 접지부, 관절 부위겠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이 생물이 구조적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어떤 식으로 동작하면, 팔도 마찬가지겠죠? 근육이 어떤 식으로 붙어 있으며 어떻게 기능하며 현실적인가 사실적인가 그런 것들 구조를 설명할 수 있어야 원화로도 퀄리티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의 이 실사 방향에서는 특히 모델링이 기반이 되는 산업이잖아요. 저희는 이 모델링을 위해서 도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모델링이 들어가면 무엇이 문제냐면 인게임 안에서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들어가요. 애니메이션. 이 캐릭터가, 이 괴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구현되는가, 그러면 이 구조 자체가 설명이 덜 돼 있거나 또는 너무 비현실적으로 과하게 뒤틀려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원화 쪽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구현이 어려우니까 이 들어가는 시간, 인력 대비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구현도가 나오니까 지금 저희 이 실사 원학에는 구현도가 얼마나 높은가에 치중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림을 그릴 때도 방향성 자체를 이런 텍스처, 그림의 퀄리티 그것보다 기본이 되는 이 기초 공사는 항상 구조, 이 구현도 요게 되는 거죠. 지금 필요하신 것 사실 이런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인테리어 작업이 아니라 외관 작업이 아니라 내부 표현, 어떻게 기능하는가, 근육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갑옷은 어떻게, 괴물은 어떻게, 기초공사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텍스처는 굉장히 좋은데 완성도가 좀 부족하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동세도 그렇고 입체도 그렇고 최대한 사실적으로 묘사하려고 하셨지만 그 구현도가 아직은 현저히 떨어져요. 실제 인물로서 동작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직접 자세를 취해봐도 괜찮겠죠? 이런 자세를 취해본다면 어색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넘기고 다리 한쪽 바깥쪽으로 내밀고 한쪽 다리 중앙에 어정쩡하게 서 있으면 굉장히 어렵고 기괴합니다. 입체적으로도 좀 부족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커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사람의 어깨라면은 어깨는 가슴 이 흉통과 별개로 움직이잖아요. 이 어깨뼈로 인해서 별개로 움직이는데 어깨의 근육이 개별적으로 좀 묘사가 되는 편입니다. 이렇게 일체형으로 묘사되지 않아요. 잘 어깨통 따로, 흉통 따로. 특히 팔을 바깥쪽으로 내밀고 있으면 어깨 라인이 살짝 드러나요.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시면 사실 터치를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약간의 양감만 넣어줘도 디테일이 나오니까. 그리고 묘사를 줄이고 싶으시면 빛을 잘 다루셔야 되거든요. 정확한 면에 어둠을 칠하고 밝은 면을 칠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초공사에 더 할애를 해야겠죠. 구조적으로 좀 피드백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다리가 조금 길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팔 라인도 너무 애매해요. 팔이 이렇게 꺾이는 거 좋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입체감이 뛰어난 느낌은 아니거든요. 어색한 부분도 많이 있고 조금은 더 안정적인 자세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너무 캐릭터의 이 설정을 부여하고 몬스터의 어떤 기괴함 이런 걸 묘사하시기 위해서 무리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은 기초공사가 좀 중요한 단계니까.
지금 당장 봤을 때는 투시 공부도 같이 병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들이 대체로 평면적이거든요. 눈높이가 다 정면이에요. 정면이라 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저희가 사물을 바라볼 때 눈높이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아랫면이 달라지죠. 아랫면. 정면에서 바라보면 앞에 있는 피사체도 정면일 거예요. 저희 눈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네모 박스를 봤다고 한다면 뭐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1.2시가 먹어서 왜곡된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정면에서 바라보면 정면일 거란 말이죠. 하지만 이 사물을 아래에서 바라보거나 위에서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네모 박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박스는 윗면이 보이게 되겠죠. 당연히 시선이 아래에 있으면 이 반대가 될 거고요. 이런 거 지금 보시면 모든 면체가 사물을, 이 캐릭터를, 몬스터를 도형으로 치환을 해보면 모든 면체가 다 정면이에요. 정면. 사각형이 다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제각기 평면적이라는 뜻이죠. 여기도 평면, 여기도 평면, 얼굴도 평면, 몸도 평면, 다리도 평면, 바닥도 평면, 모든 면이 다 평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심지어 이거는 눈높이 자체가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 올려다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캐릭터 자체는 박스가 정면이에요. 모든 면들이 투시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빛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많아요.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 있는 빛을 다루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근데 현실에 있는 빛은 뭐라고 했죠? 각기 다른 빛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고 했죠. 저쪽 빛도 있고 이쪽 빛도 있고 이 빛이 이 빛이 여 빛이 여 빛이 겹치고 겹쳐서 입체를 만드는데, 그런 빛들을 묘사하기가 평면으로 바라볼 때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예를 들면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일자로 이렇게 있는 게 있습니다. 무릎까지예요. 허벅지부터 무릎인데 이렇게 해서 빛을 때려본다고 해요. 그러면 바깥쪽에 빛을 넣고 어둠을 넣고 가운데에 빛을 넣겠죠? 그런데 투시를 만약 넣는다고 한다면 다리가 아래를 바라보면서, 곡선이 아래를 바라보면서 근육 단면들이 다 자연스럽게 묘사가 될 거예요. 무릎까지도 아래까지도 묘사할 수 있는 가지수가 훨씬 늘어나는 거죠. 바깥쪽에 빛을 낸다고 해도 이 위에 윗면이 보일 테니까 무릎도 윗면이 보일 거고, 허벅지도 윗면이 보일 거고, 이 무릎에도 한 단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도 있고, 내려가면서 그림자가 질 거고. 어때요?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입체감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묘사할 수 있는 가지수가 투시를 넣으면 넣을수록 많아집니다. 다양하게 묘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에 따라서 입체감도 좋아지겠죠. 그리고 실제 세상은, 현실 세계는 애초에 저희 눈높이 자체가 위에 있잖아요, 보통은. 그러다 보니까 투시가 어느 정도 먹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훨씬 익숙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투시 공부도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이 친구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만 커버를 하셔도 이 그림적인 매력은 같이 따라올 겁니다. 다음에도 피드백이요? 저는 항상 하고 싶죠. 하실 분만 있으면 항상 하고 싶습니다.